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취재하고 있는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배터리 시장, 전기차 시장은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될 건데 그 중에서도 그 전기차의 경쟁력이 중국 쪽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회사인 CATL이 굉장히 좀 내년에도 왠지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OEM,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 시장의 강자라고 불리는 자동차 회사들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전환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결론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그 재미난 통계 중에 하나가 원래 올해 한 9월 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LG화학이 전 세계 배터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중국의 CATL이 LG화학을 앞질렀어요. 소폭 앞질렀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얘가 먼저 가기도 하고 제가 먼저 가기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에 그 CATL이 LG화학을 역전한 게 꽤 유의미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LG화학이 당분간 CATL을 역전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배터리만 가지고 보면은 LG화학의 배터리가 CATL의 배터리보다 더 좋아요. 근데 그 배터리를 사용해줄 전기차 중에서도 전기차 시장은 CATL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대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좀 보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의 어떤 순위라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 회사하고 그렇지 않은 배터리 회사의 간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앞에 선두에 있다 그러면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구나. 뒤에 있다 그럼 테슬라에 납품을 안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배터리 회사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의 한계는 중국 전기차가 해외 시장에서 잘 판매가 되지 않는 것처럼 중국 배터리 회사들도 중국 전기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닥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권 순위를 보게 되면은 파나소닉이 2015년, 16년, 17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다들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시점에는 테슬라와 파나소닉은 독점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과 비교해도 파나소닉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테슬라였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나 싶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였는데 2017년 이후에 중국의 CATL이 17년, 18년, 19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숫자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 시점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점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LG화학이 기를 쓰고 해봐야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도 아니었고 중국에 그렇게 많이 파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LG화학은 3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들어서 많이 바뀌었던 게 2020년 8월까지 누계를 보면은 LG화학이 1등, CATL이 2등, 파나소닉이 3등입니다. 그럼 여기서 LG화학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현대의 코나 전기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팔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테슬라 상하이 테슬라에다가 LG화학이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게 배터리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 CATL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테슬라에 납품을 안 했었는데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배터리를 납품하게 됐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전반적인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안 좋았기 때문에 LG화학한테 밀리게 됐던 거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의 어떤 독점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었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독점 판매가 아니고 CATL하고 LG화학이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나소닉의 판매량은 아까 2017년 이전까지는 1위였지만 이제 3위로 내려와 있는 데다가 특별히 파나소닉이 다른 전기차 회사와의 협업을 하는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결국은 1, 2위의 경쟁은 CATL과 LG화학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어디다 납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배터리 회사들이. LG화학이 지금 납품하고 있는 데는 테슬라 모델 3. 여기만 해도 잘 팔릴 만한 전기차죠. 앞으로도 잘 팔릴 거고. 르노의 조회는 정말 유럽에서만 팔리는 정말 그 작은 전기차.
그 소형 전기차인데 한국에도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거의 안 팔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테슬라 같은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로서의 전기차가 아니라 정말 내연기관차 중에서도 작은 저가형, 뭐 스파크나 뭐 모닝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전기차예요. 그럼 이 차가 앞으로도 잘 팔릴 것이냐? 여기서는 사실 뭐 기대하기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LG화학이 배터리를 납품한 데를 보니까 포르쉐 타이칸. 이거 어마어마한 슈퍼카인데 전기차로 만들었죠. 와, 이 차가 많이 팔릴 리가 없겠죠. 왜? 비싸요. 비싼 데다가 어떤 스포츠카를 전기차로 바꾸긴 했지만 정말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짜 그 스마트 모빌리티와 어떤 전기로 구동되는 폭발적인 그런 가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밀리거든요. 그러면 포르쉐 타이칸이 앞으로도 잘 팔리게 될 것이냐? 여기에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3위까지 하고 4위의 차이가 많이 나요. 삼성 SDI가 지금 9월까지 5.1기가를 했는데 삼성 SDI 위에 있는 파나소닉은 17.5기가예요. 이게 거의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 3배 차이를 만들어낸 게 결국은 테슬라거든요. 그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테슬라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하는 회사를 보면은 아우디 이트론은 전기차인데 주행거리가 짧고 굉장히 비쌉니다. 럭셔리해 보이긴 하지만 잘 팔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차란 말이죠. 그리고 포드의 쿠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이 차는 이번에 불나서 판매 중지가 됐습니다. 그럼 삼성 SDI가 여기서 뭐 얼마나 대단하게 배터리를 많이 팔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전기차, 앞으로 잘 팔릴 만한 전기차에다 납품하는 배터리 회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여기서 LG화학보다는 CATL의 포트폴리오가 더 좋아 보이고 CATL의 포트폴리오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여기서 질적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9월 달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9월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8월에 이어서 두 자릿수를 급증을 했는데 사실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전기차는 11개월 연속 판매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도 뭐 진짜 그 허접하게 그냥 공산당이 뭐 시켜갖고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진짜 좀 차다운 차가 아니었다. 이게 결국은 뭐 잘 안 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리고 막상 보조금을 딱 끊고 나니까 거기서 코로나 맞고 나니까 차 판매가 11개월 연속으로 쭉 감소를 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3개월 연속 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9월 달에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48.5%가 늘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그럼 이거를 정말 일시적인 흐름, 코로나19로 인해서 억눌렸던 수요가 하반기에 반등한 걸로 봐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나온 그 10개의 탑5의 어떤 회사들을 봤을 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3나 코나의 EV,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 정도가 보고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는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중국 전기차 보신 적 있어요? 사실 중국 차도 별로 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별로 우리는 기대도 없고 별로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팔린다고 하더라도 야 이건 중국 내수용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내수도 많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어떤 전기차들을 보면은 이거는 좀 뭔가 다르다.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허접한 중국 전기차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먼저 1위는 상하이 GM몰링이라는 회사입니다. GM하고 상하이 자동차의 합작 회사입니다. 2위는 BYD, 3위는 테슬라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상하이 GM몰링이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9%가 늘었어요. 판매량이. 근데 여기서 뭔 차가 나왔냐? 지금 보여드리는 훈광이라는 전기차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전기차입니다. 뭐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170km밖에 안 돼요. 이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최소한 250km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충전하면 170km밖에 안 가는 정말 뭐 이게 뭐야 장난감이야 뭐야 싶은 차인데 이 차는 보조금도 못 받는 그런 차예요. 근데 이게 뭐 딱 출시 이후에 50일 만에 주문량이 3만 대. 근데 왜 그랬냐? 가격이 500만 원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500만 원짜리 전기차예요. 출퇴근용으로 그냥 써요. 보조금도 안 받아요. 이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차 자체로 BEP를 맞춰야 되는 구조 있는데 500만 원짜리를 팔아서 무려 359%의 증감률을 보였고
이게 어떤 시장을 대체하고 있냐면은 1인용 모빌리티 시장이라든지 중국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이런 거 많이 타거든요. 근데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기 오토바이보다는 이 차가 낫겠죠. 아무리 짧게 주행거리를 가더라도 500만 원이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 그냥 후진차들 위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뭔가 전기차 시장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포트폴리오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작은 전기차 그 어떤 시장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중가형, 저가형, 대중차 시장, 그러니까 아예 많이 파는 전기차, 그리고 대중 전기차, 그리고 프리미엄 전기차가 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될 전기차 방향을 중국이 먼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1위를 하고 있는 전기차는 훈광인데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르노의 조에도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이게 좀 다른 점은 여기는 아예 저가형 정말 뭐 이렇게 대단하게 차게 멋있게 보일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용적으로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금 한 푼 안 받고 500만 원에 파는 전기차가 지금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등 같은 거는 BYD. 이제 BYD라는 회사는 원래 중국의 전기차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회사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배터리입니다. 중국 전기차들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인산철, 중국 배터리들이 많이 쓰는 게 인산철 배터리고 우리나라 LG화학 등이 만들고 있는 배터리는 NCM 배터리라 그래서 좀 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훨씬 긴, 훨씬 고급스러운 배터리예요. 근데 중국 배터리는 뭐 주행거리가 짧고 가격은 되게 싼 그런 배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유 저건 뭐 후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BYD가 어떤 이유에서 지금 2등까지 올라왔냐면은 여기서 한이라는 모델을 내놨어요. 한 EV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이 모델의 어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6km예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6km. 호나 EV보다 훨씬 깁니다. 배터리는 그 전에 쓰는 인산철을 써요. 근데 이 자동차의 그 전 모델인 탕 EV가 있는데 여기도 500km를 가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탕 EV에는 배터리가 83kWh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EV는 65kWh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훨씬 적게 썼어요. 근데 주행거리는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더 적게 쓰면서 주행거리를 더 늘린 어떤 차세대 기술적인 레벨을 훨씬 더 높은 차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EV에서 적용됐던 그 배터리 패키징 방식이 블레이드 방식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인산철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를 많이 넣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BYD의 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NCM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더 좋다라 그러는데 오히려 인산철 배터리를 블레이드 배터리 더 촘촘하게 넣어서 주행거리를 더 늘리고 효율을 더 높이는 방식의 전기차를 내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옛날에 중국 전기차가 뭐 배터리를 많이 넣어야만 주행거리가 많이 가고 뭐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주행거리가 짧고 이런 게 아니라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도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도 NCM 배터리, 우리나라의 NCM 배터리만큼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BYD가 9월 달에 2위를 차지했어요. 이 얘기는 1세대 전기차와는 좀 더 다른 그 성능적으로 더 나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뒤에 테슬라 이런 데 뭐 테슬라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광저우 기차, 뭐 장성 기차 뭐 이런 데는 중국의 어떤 대중적인 1세대 전기차 모델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7위가 재밌어요. 7위가 니오라는 회사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일 텐데 니오는 주가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주가로 왜 유명하냐? 제가 니오 차트를 갖고 왔는데 올해 초에 보면은 니오의 주가가 NYSE에 상장되어 있는데 3달러입니다. 3.7달러 때는 좀 되는데 이게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얼마냐? 50달러. 3달러가 50달러. 시가총액은 80조. 80조면 현대차 2개입니다. 우리나라 2위 시가총액인 SK하이닉스가 71조예요. 니오는 2015년에 생긴 전기차 회사인데 무려 80조에 달하고 있어요. 주가가. 그러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 버블 아니야? 거품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차 모양을 보시면은 예뻐요. 옛날 그 그러니까 중국에서 프리미엄이라 그러면 옛날에 막 크롬 도금 막 번쩍번쩍하게 하고 막 시뻘겋게 만들고 막 그런 차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어디 갖다 놔도 차 예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전기차고, 그럼 디자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굉장히 비쌉니다. 차가 싸구려 전기차가 아니라 가격이, 제가 이제 위안을 이제 원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ES6의 가격이 5,800만 원입니다. 5,800만 원이면은 GV80의 어떤 엔트리 모델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야, 중국 차를 저렇게 비싼 차를 임 PD님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벤츠도 아니고 BMW도 아니고 6천만 원이나 주고 누가 중국 차를 사냐. 근데 일단 차가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게 있고, 굉장히 이거는 또 타겟 자체가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야, 중국차 치고 좀 비싼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기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다른 모델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우디의 이트론, 벤츠의 EQC 다 전기차 모델이거든요.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 그리고 이제 모델 Y, 뭐 테슬라의 모델 Y인데 가격을 보면은 모델 I가 8천만 원, 이트론이 9천만 원, EQC가 8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5,800만 원은 한 2천만 원 정도 더 싸단 말이죠. 그런데 주행거리가 420km, 500, 470, 415. 그게 뭐 모델 Y는 테슬라 모델이니까 둘째치고 아우디나 벤츠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배터리가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보면은 아우디나 벤츠보다 배터리가 훨씬 적게 들어갔어요. 적게 들어갔는데 주행거리가 똑같아요. 그 얘기는 전기차로서 갖춰야 되는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니오의 ES6가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내연기관을 배터리로 바꾼 그 전기차가 아니라 이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일종의 모바일 폰에 바퀴 달린 것처럼 돼서 상시적으로 기능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테슬라거든요. 근데 보면은 테슬라 모델과 ES6는 OTA라고 불리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벤츠나 아우디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벤츠나 아우디가 과거의 어떤 내연기관의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가진 프리미엄 차라는 걸 인정하겠는데, 정말 전기차 시대,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도 프리미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느냐라고 보니까 가격은 프리미엄 가격이지. 근데 성능은 오히려 니오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니오 뒤에는 누가 있냐? 뭐 텐센트 같은 중국의 거대한 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내부를 스마트 모빌리티로 꾸며가는 집중형 아키텍처, 컴퓨터처럼 자동차 전체를 컴퓨터가 조정할 수 있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배터리 에이저 서비스라는 거를 말은 많이 하는데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그냥 빼서 갈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를 살 때 배터리를 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1,100만 원 정도를 덜 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구독료로 한 16.5만 원, 16만 5천 원 정도를 내게 되는 건데, 이러면은 이 뭐 전기차 배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내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다가 배터리 성능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니오의 전기차는 타고 다니다가 한 1, 2년 타니까 배터리가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미 이용하는 데가 80만 회 정도의 사람들이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배터리 에이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는 니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1세대에도 중국에 굉장히 멋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있었어요. 물론 미국 차들이 많이 넘어간 건데, 뭐 패러다이 퓨처라든지 바이튼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있었는데, 얘네는 말만 무성했지 실패했거든요. 근데 차를 내놓지 못했어요, 1세대는. 2세대로 나오고 있는 니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기차를 내놨고, 그러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물론 중국의 프리미엄 시장이긴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 아우디나 벤츠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12 안에는 못 들었는데, 샤오펑 모터스라는 회사들은,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중국의 그 테슬라라고 불리는데, 어느 정도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냐면은 테슬라가 지금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자율주행 그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을 훔쳐갔다 라고 할 정도로, 뭐 거의 디자인도 비슷하고 아키텍처도 비슷하고, 뭐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 그러면은 얘는 엑스파일럿이라 그러고, 자율주행도 거의 2.5단계 3단계. 여기는 보면 진짜 그 중국 밖에 나갈 생각이 없는 회사인가 싶을 정도로 테슬라를 거의 모방한 회사입니다. 근데 가격은 훨씬 싸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테슬라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이라고 불리는 데 중에는 리오토라는 회사가 있는데, 리오토라는 회사는
배터리가 부족하면은 옆에 가솔린 엔진이 달려 있는데 그 가솔린 엔진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전기를 넣어줍니다. 전기를 넣어주면 1회 충전 최대 주행 거리가 무려 800km나 됩니다. 가솔린보다 훨씬 더 멀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충전소가 부족하다라는 것의 단점을 상쇄하고 있는 이런 중국 전기차 3인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미 첫 번째 단계 어떤 내연기관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행 거리가 짧고 이런 시대를 한번 거쳤어요. 그러면서 어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싸고 그냥 뭐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쓸 수 있는 500만 원짜리 전기차 시장도 생기고 정말 아우디 벤츠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시장도 생기고 중간에 대중전기차 시장도 있고 근데 각 세그먼트의 경쟁력이 어디 가서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CATL 같은 중국 회사들의 어떤 배터리 판매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자신들의 어떤 단점이었던 인산철의 단점을 블레이드, 뭐 C2P 뭐 이런 방식의 기술들을 접목하면서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유럽이나 미국은 어떤가 보면은 유럽은 진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BMW, 벤츠, 아우디, 뭐 제규어랜드로는 뭐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영국 차고, 뭐 프랑스에도 뭐 르노, 푸조, 시트로엥, 뭐 피아트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이게 뭐 EQC만 하더라도 원래 3만 대 만들려고 내놓은 차거든요, 벤츠가. 근데 10,000대도 못 팔았습니다. 차가 비싸기만 하지 전기로 바꿨다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매력만 있지 사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르노 조회, 뭐 폭스바겐의 ID3를 출시한다고 했다가 소프트웨어 문제로 차질이 생겼고 원래 단종을 하려고 그랬던 이 골프의 전기차 모델을 단종도 못 시키고 지금까지 팔고 있어요. 유럽은 전기차 시장이 꽤 커요. 뭐 거의 중국에 버금갈 정도로 꽤 큰데 여기서 팔고 있는 차들의 경쟁력이 조회, 이골프 뭐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 자동차로 과연 미래에 얼마나 더 시장을 확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이 시장에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전기차 시장은 뭔가 신흥 강자들이 뛰어들고 거기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하면서 뭔가 진짜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오히려 경쟁력, 역사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푸조의 208의 전기차 버전 이런 것도 그냥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야 이거는 좀 그래 전기차라는 매력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내가 저걸 사야 될 이유가 있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ID4, 폭스바겐의 ID4가 나올 거고 BMW의 i4, 다임러의 EQA, EQA는 A 클래스 SUV 작은 버전이고요. 볼보의 XC40 리차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유럽에.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배터리 회사들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과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차들이 진짜 전통적으로 잘 팔리는 차 브랜드긴 한데 와 과연 진짜 그 테슬라만큼 사람들을 유혹하고 내연기관의 경쟁력을 뺏어오면서 물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많이 가고 있지만 소비자가 내연기관의 편리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의를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차라리 중국 시장의 성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애매한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정책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되게 후퇴한 측면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픽업 트럭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픽업 트럭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로 바꾸기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좀 전기차 전환이 좀 늦을 것 같은데 내년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테슬라가 과연 사이버 트럭을 내년에 내놓을 것이냐 세미를 내년에 내놓을 것이냐 세미는 이제 큰 트럭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길을 끄게 될 거고 GM 같은 경우에 말은 이미 $30,000 미만부터 프리미엄까지 무려 30개 모델을 내놓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근데 과연 내년에는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험버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픽업 트럭의 EV 버전 내놓겠다고 얘기했고 캐딜락의 프리미엄 SUV 전기로 만든 리릭 같은 걸 내놓기로 했어요. 근데 2023년 막 이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글로벌 OEM들을 파트너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들의 속도가 빠를 것인가? 아니면 진짜 중국의 어떤 신흥 강자들이 점점 중국 전기차 시장을 만들고 있는 중국 배터리 회사가 더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참 뭐 좀 약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LG화학 배터리나 이런 게 별로 안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기차 시장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지금보다 워낙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은 다 같이 성장을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누가 더 빨리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을 보려면은 전기차를 봐야 된다는 거고 전기차 시장의 어떤 그 환경이나 차량의 경쟁력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전환을 이뤄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년에는 그 현대차의 아이오닉 5예요. 아이오닉 5는 현대차가 최초로 내놓은 플랫폼 기반 전기차예요. 가격도 굉장히 좀 원가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내부에도 그냥 이렇게 엔진 걷어내고 거기다 배터리 깐 게 아니고 정말 배터리 전용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사이즈는 뭐 투싼이나 산타페 사이즈인데 실내로 들어가면 팰리세이드 사이즈야. 그러니까 너무나 그 내부가 편안하게 돼 있고 현대차가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나 그 공간 빼는 디자인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차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중형 아키텍처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아직 아이오닉 5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이미 그 허접한 전기차도 한번 해봤다가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은 전기차를 해봤다가 테슬라처럼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현대차는 아직까지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버전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아이오닉 5가. 물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어떤 고객 친화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요새 현대차가 디자인 굉장히 예쁘게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 5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차입니다. 그러면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오히려 삼성 SDI를 앞설 수도 있어요. 물론 차이가 아직까지는 조금 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아직 후발주자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금방 좀 추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장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터리 회사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되게 근본적인 우려에서 배터리 생산량은 아무리 늘어나도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안 될 거다라는 어떤 커머디티화 될 거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최근에 배터리 회사들의 어떤 경쟁자, 그러니까 선두주자들이 아니고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 속도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잘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화학이라는 공정은 기계적으로 그냥 막 찍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공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굉장히 수율을 잘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경력도 있고 그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떤 픽업 트럭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인산철보다는 훨씬 NCM,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이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NCMA로 진화하는 과정이나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쉬운 거는 여기 납품하고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다. 전기차 회사들이 좀 더 매력적인 전기차를 중국 시장에서 먹히는 것만큼 잘 못 만들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유럽에서는 오히려 폭스바겐이 노스볼트라는 회사에 몰아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노스볼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있어서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좀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노스볼트가 진짜 유럽을 대표하는 유럽의 이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야 더 이상 저기 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배터리 말고 우리가 직접 배터리를 한번 생산해 보자 그래서 만든 데가 노스볼트라는 회사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요. EU 차원에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경쟁력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기득권에 있는 어떤 이미 선두권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의 지배력은 굉장히 공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양적인 시장 확장도 있을 거고 뭔가 전기차가 좀 더 많은 에너지 밀도를 원하면서 질적인 성장도 계속 있을 것이다. 상대적인 속도는 중국이 좀 더 빠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기차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고 우리나라의 현대차도 진짜 그 글로벌하게 먹힐 수 있는 좋은 아이오닉 5도 굉장히 좋은 차가 되겠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리고 글로벌 OEM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진짜 테슬라가 독주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더 다양한 회사들이 더 많은 전기차를 좀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여기와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중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좀 더 잘 될 걸로 보이긴 하지만
글로벌 OEM들이 힘을 내고 좀 더 많은 전기차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 훨씬 더 개방돼 있고 훨씬 더 선진화된 경영 방식 그리고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도 그때는 빛을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내년에는 다 같이 양적, 질적 성장을 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전기차, 좋은 전기차가 나와서 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서 우리나라도 뭔가 선두에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치강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